보시면 지금 아까 티치 인피니티라는 폴더만 아이콘만 클릭을 하면 이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는 좌우측에 일반 판서를 칠판에 하셨는데 지금 아이콘의 메뉴가 아주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펜 누르시고요. 이렇게 판서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뭐 스틱이나 가지고 계신 도구로 이렇게 판서를 하시면 되고요. 펜 종류 보시면 한 번 더 누르면 펜 종류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펜 색상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펜 굵기도 이렇게 편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펜 선도 이렇게 점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실선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능 펜을 쓰시면 옆에 게 기능 펜인데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엣지를 두면 화살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보정이 돼서 기본적으로 다 보정 기능이 돼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하면 각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화살표는 항상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셔서 꼭지점이 나오면 이렇게 원하시는 각도에도 조절이 가능하고 회전도 기본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새 페이지는 여기 네모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누르면 2페이지, 3페이지가 나오죠. 그렇죠? 다음에 또 이전 페이지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고요. 다음에 펜 기능에 한 번만 더 가면 한 번 더 누르면 다음에 요거는 형광펜이죠. 지문 위에 거도 보이는 게 형광펜이고 옆에는 강조펜, 지문 밑에 긋고 깜빡깜빡 강조를 해주는 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붓펜은 한자나 그림 그리실 때 좋은데 요런 펜을 굵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한자 같은 거 쓰실 때 좋습니다. 그래서 붓펜을 이용해서 또 수업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보정펜인데 이제 저처럼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요렇게 해놓고 딱 여기서 대충 적습니다. 대충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1초만 딱 기다리면 보정이 딱 되죠. 그래서 보정된 걸 가지고 손바닥에 내는 거 눌러서 이렇게 원하시는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지금은 전체가 다 움직이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얘만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목차하고 타이틀 같은 거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서 상단에 놔두고 밑에는 이렇게 일반 펜으로 이렇게 판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정이나 강의 녹화할 때 지문이나 이런 것들 대충 쓰셔서 이렇게 보정을 해서 놔두시고 일반 펜으로 판서하시면 좋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펜 기능이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옆에는 딱 지우개죠. 지우개도 한 번 더 누르면 4가지 지우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섹터 두 번째 게 이제 영역 선택인데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만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귀찮으시면 전체 다 지우면 됩니다. 잘못 지웠으면 다시 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살리고 없애고 이게 편하게 가능하다.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기본이죠. 쓰고 지우고 아주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이트보드에 우리 교수님들 수업 자료를 자꾸 불러와서 여기서 직관적으로 첨삭도 판서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자, 불러오기 기능은 여기서 바탕화면에 교수님들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지금 이게 열리면 안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만약에 교수님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한 번 열어놓으면 계속 그 폴더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 DC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바탕화면에 한 번만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 교수님 필요하신 폴더가 그래서 수업 자료를 바로 꺼내서 멀티터치를 해서 이렇게 또 직관적으로 판서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금방처럼 제가 이렇게 두 손을 다 쓰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가 있으시면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 돋보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축소 확대 하셔도 됩니다. 멀티터치 하셔도 되고 돋보기를 이용해서 축소 확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쓰시면 되고 자, 다음에 판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많이 하시다가 우리는 기존에는 지금 보시면 판서 이렇게 하시다가 뭐 판서 공간이 부족하면 지우시고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교수님 그냥 한 자리에 계시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무한판서 계속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고 교수님은 한 곳에서 편안하게 수업하시면 되고 우리가 판서할 때도 보통 이 위쪽이나 밑쪽은 잘 안 적으시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요 정도 팔 이렇게 해서 쓰시기 편리하시니까 그러면 대충 밑에 적으시고 조금씩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페이지를 바로 불러서 새 페이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새 페이지를 부를 거냐 아니면 무한 판서를 이용해서 판서를 어떻게 빈 공간을 만들어서 쓸 거냐 그것도 참조하시면 되고 자, 확대 기능 이동 기능입니다. 이것도 참조하시면 되고 펜 기능, 지우개 기능, 바탕화면 폴더 하나 만드셔서 불러오는 기능, 다음에 확대 이동
예,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부가적인 기능들은 뭐 유아교육과나 다음에 뭐 교육 관련은 보시면 여기서 수학 같은 경우도 지오지브라가 저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여기 사이트 가셔서 행과하지 마시고 저희 지오지브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수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형 같은 경우도 저희 도구 상자에 가시면 이렇게 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도형이 있으시면 3D로 이렇게 하시고 솔리드 색도 입히시고 특정 부분만 이렇게 색을 입혀서 또 이렇게 수업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웹카메라가 없구나. 예. 자, 일단 저기 그 실물 화상기 기능도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파일 같은 경우는 바로 열어서 우리가 그 위에다 판서를 하면 되지만 문서나 예를 들어서 쪽지 시험 같은 거 할 때는 종이에 있는 게 있으면 여기 보통 요즘은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웹카메라가 다 있어요. 일반 강의실에. 그러면 그 웹카메라 앞에 갖다 대고 얘를 화상기를 열어서 보통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촬영이 되죠. 예,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것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기능이 있다. 예, 그거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지금은 이제 화이트보드 이렇게 불러와서 써봤고 화이트보드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능들이 있고 다음에 화이트보드도 보시면 설정에 가시면 배경색을 교수님 원하시는 색으로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꾸실 수도 있고 색상 팔레트라는 데 가서 더 많은 색상을 초이스를 하셔서 배경색 바꾸시면 되고요.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이런 이미지도 네, 원하시는 이미지에서 판서도 가능하고요. 감옥 배경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 보조칠판을 많이 이용했죠. 네, 보조칠판 이용해서 수업하던 것들, 뭐 오선보라든지 뭐 무강, 그리드, 글쓰기, 병금, 노트북 세단, 뭐 송자북, 영어북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예전처럼 보조칠판을 꺼낸다든지 인쇄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자, 지금 이제 요게 이제 화이트보드의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제는 뭐라 하냐면 제일 많이 쓰시는 거, 우리 교수님들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위에 이제 쓰고 하는 걸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은 화이트보드입니다. 여기서 윈도우 모드로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냐면 여기 모니터에 펜 있지 않습니까? 맨 오른쪽 하단에 이게 모드 전환이에요. 윈도우로 갔다가 화이트보드로 갔다가 눌러보겠습니다. 예. 윈도우 화면으로 오죠, 그렇죠? 다시 누르면 화이트보드로 옵니다. 예, 요 그림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윈도우 화면에 판서할 거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로 왔습니다, 그렇죠? 예, 윈도우로 오게 되면 자, 지금 커서가 펜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펜에 가 있으면 아무리 파일을 열고 싶어도 판서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 마우스로 쓸 때는 저희는 직관적입니다. 마우스 쓸 때는 마우스 클릭하시면 되고 판서를 할 때는 파일을 열고 무조건 펜만 누르시면 판서.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으세요. 예전에 마우스로 우리 클릭 하셔갖고 뭐 파일 열고 파워포인트 다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그대로 그냥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터치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펜 누르면 판서, 마우스 누르면 클릭이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지금 파워포인트 우리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슬라이드 쇼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이거 잠시 올려볼게요. 예. 자, 보시면 지금 이 메뉴판 4개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아주 연하죠. 이거 슬라이드 쇼로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요. 예. 자, 슬라이드 쇼를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진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판서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모든 파일에 판서, 파워포인트에도 직관적으로 판서를 하시면 돼요. 첨삭도 하시고 또 다음 페이지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슬라이드 쇼를 해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를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전자출판 리모컨에 보시면 이 리모컨도 그냥 껐다 켰다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파워 프레젠터 쓰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양쪽 옆에. 이걸로 이전 페이지 이렇게 쓸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냥 요 손을 많이 들고 있어서 불편하네요. 예, 요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판서 이렇게 하시고 또 뭐 다음 페이지 가지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누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리모컨이 없을 때는 메뉴바로 리모컨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제일 많이 쓰셔서 이런 컨셉으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업 화면이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양방향 솔루션을 써서 화면 공유를 하시면 이렇게 수업 화면이 다 공유가 됩니다, 학생들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강의실 내부에서 이런 망으로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지만 아마 지금 이 양방향 솔루션이 지금 이제 우리 비대면 수업 때문에 내부망도 지금 저희가 테스트 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줌 사이트나 이런 것들처럼 지금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지금 외부망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긴 있습니다. 속도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도 미리 알고 계시고. 예, 그래서 여기서 다음 페이지, 이런 페이지 하시면 되고, 파워포인트 종료할 때는 여기 X 누르시면 빠져나옵니다. 예, 그래서 금방 보셨듯이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판사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 메뉴바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 마우스 기능이 되고 판서를 하면 펜 누르면 판서 기능이 되구나.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금방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슬라이드 쇼만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네. 다음 페이지, 펜 누르고 쓰시고. 근데 화이트보드를 잠시 갔다 와야 되겠는데, 왜냐면 여기서 부연 설명하기 너무 이거 좀 부족한데 했을 때는 여기 모드 전환 있잖아요. 화이트보드 갔다 와볼게요. 여기 가셔서 부연 설명 하세요. 막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이미지 자료도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불러와서 막 설명을 하십시오.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 하고 다시 또 돌아갑니다. 파워포인트 오세요. 오셔서 또 그냥 또 기본적인 내용으로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화이트보드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업을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거는 모두 전환 이용해서 화이트보드 와서 부연 설명 더 하시고 다시 파워포인트 오시고 다음 페이지 하시고 종료하시고 자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자칠판 하나만 이용을 하셔도 실제적으로 수업하시는데 엄청 편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방향 솔루션을 쓰는 것도 특별한 기능 안 썼어요. 안 쓰고 그냥 양방향 솔루션에 다 로그인만 시켜놓고 저는 화면 공유만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모든 수업이 화면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자칠판은 금방 제가 설명드렸듯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씩만 다 제품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전자칠판 이렇게 금방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서 쓰셨고 윈도우로 나갈 때는 항상 모드 전환. 요거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우스 눌러서 윈도우 형태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들어갈 때는 이렇게 터치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팁을 더 드리면 화이트보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인터넷에 우리 수업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궁무진하죠. 이 수업 자료를 또 화이트보드로 많이 갖고 오세요. 선생님들이. 자,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구 상자에 이 잘 나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잘 나오기 기능을 이렇게 해서 새 보드 페이지에 삽입 요거만 딱 체크해 놓고 딱 원하시는 부분만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가 됐든 우리 수업 자료가 됐든 체크만 하면 화이트보드로 바로 불러 들어옵니다. 그게 복사해서 불러넣기 하실 필요가 없고 무조건 잘라서 체크만 하면 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축소할 때 하셔도 되고 이미지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옆으로 좀 이렇게 돌려서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다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바로 첨삭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자료, 인터넷에 있는 자료, 수업 자료, 무슨 도면이 됐든 바로바로 잘 나와서 여기서 축소 확대를 하면서 화이트보드로 불러와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런 형태로 또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제 이런 PDF 파일이 있으면 이런 PDF 파일도 이런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PDF 파일이 있으면 이 PDF 파일에 이런 도면이 우리 지금 인체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잠시만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아니면 문서 자료만 해도 체크해서 또 일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와서 학생들하고 아까 거기서 PDF 파일에서도 학대 축소를 해도 되지만 특히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딱 그 문제 지문만 딱 잘라와서 여기 갖고 와서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살짝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윈도우로 나갈 때는 모드 전환, 그렇죠? 예. 화이트보드로 올 때는 화이트보드.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고 무조건 판사할 때는 펜 누르시면 되고 지울 때는 지우개. 요것만 딱 생각하십시오. 하시고 윈도우로 나올 때는 다시 윈도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요거만 전자칠판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딱 강의실 오셔가지고 전자교탁 위에 터치패드에 파워 버튼 2초 동안만 누르면
PC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PC가. 그리고 모니터에 화면이 들어올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 전화칠판 전원을 한번 눌러주시면 리모컨을 키셔도 되고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고 이제 전화칠판 메뉴바를 열고 싶으면 티치 인피니티라는 폴더를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 상태가 되죠. 그렇죠? 예,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 판서를 하시고 싶으시면 펜 눌러서 판서 한 번 더 누르면 펜의 디테일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지우고 싶으시면 지우개 누르시면 지우개도 한 번 더 누르면 지우개의 디테일한 메뉴가 상세 메뉴가 나옵니다. 바탕화면에 교수님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이미지 폴더나 자료를 열고 싶으시면 여기서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처음에 그 폴더만 열면 여기 계속 열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바로 하나 불러와서 직관적으로 판서를 한다. 예, 요거.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나 파일 위에 좀 쓰고 싶다 하셨을 때는 모두 전환, 모니터 위에 펜, 윈도우로 나갈 거야. 자, 윈도우로 나오셔서 윈도우로 나오셔서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수정만 실행하시면 되죠. 실행하시면 활성화가 되죠. 파워포인트.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하시고 메뉴바 어느 곳이든 만지셔서 이렇게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또 다음 페이지 하시고 여기서 이제 리모컨으로도 가능하죠. 예, 리모컨으로 파워 프레젠터 기능 화살표로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참조하시면 됩니다. 종료하실 때는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전자칠판의 딱 기본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강의실에 오셔서 일단 메인은 자, 우리 교수님들 보시면 이렇게 기기가 활용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도 오늘 온 이유가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조적으로 옆에서 좀 서포트도 해주고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라고 학생들도 모신 건데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가 메인이 전자칠판이 돼야 돼요. 이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쓰시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아주 프리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이지하게 그냥 갑니다. 예,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자칠판 기능은 제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예, 하고 이제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일단 좀 닫아버릴게요. 예. 예. 종료할 때 그냥 종료하겠습니까 하면서 예 하시면 됩니다. 이 전자칠판이 물어봐요. 다 쓰고 나면 지금까지 판상을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저장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것도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 문서로 저장이 되는 건데 이걸 닫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이미 수정돼서 저장하겠습니까? 예 하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판서하신 게. 여기 아까 1번부터 쫙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저장을 아닙니다 하면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여기 목차에 가시면 파일에 가시면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딱 가시면 지금까지 판서한 게 파워포인트, PDF, 엑셀, 워드 뭐 원하는 파일로 다 변환이 돼서 저장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참조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서한 게 한 장 한 장이 다 원하시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파워포인트, PDF 제일 많이 변환해서 쓰시죠.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이제 전자칠판은 이제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자료. 예, 그거 해드릴까요? 예. 예. 티치 인피니티 하시고요. 어차피 그럼 인터넷에 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윈도우로. 그럼 요거 윈도우로 나오시고, 자, 다음에 인터넷에 수업 자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자료가 있다 했을 때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예, 도구 상자 클릭하면 요게 잘 나오기 기능입니다. 요 클릭을 하시고, 항상 새 보드에 삽입을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현재 보드에 삽입을 하면 현재 화이트보드에 판선을 막 해놓은 게 있으면 거기다 덮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새 걸로 이렇게 하시고 중간에 중간에 거는 박스 형태고요. 이거는 자유 곡선 원하시는 대로 따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쫙 해서 체크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이것도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촉수 확대 하셔도 되고 도폭이 있어서 이렇게 촉수 확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회전도 기본적으로 되고 자, 요 기능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도 이렇게 갖고 오지만 한글 파일이나 이런 데 보면 시험 문제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딱 문제 영어 지문이면 지문 하나, 다음 수학이면 수학 문제 하나만 딱 들어가서 딱 갖다 붙여요. 여기서 그래서 EBS 교육방송처럼 풀이를 막 합니다. 그런 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그냥 열어놓겠습니다. 내려놓고 자 이제 그 뭐를 할 거냐면
양방향 솔루션을 추적을 맨 마지막에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래야 녹화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양방향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에서 네. 이제 드래곤 해주셨잖아요. 네네. 혹시 동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거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아까 파워포인트 하시듯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유튜브를 잠시만요. 교수님 뭐 유튜브 말고 또 동영상 자료가 있으시면 USB 메모리로 갖고 오셔갖고 또 하셔도 되고, 예. 네, 그냥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있으면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화면 안 보이죠, 그렇죠? 주식으로 윈도우로 더 가야 많이 되겠죠, 수익을 그렇죠? 벌수 오른쪽. 있는 날이 왔으면 이 좋겠습니다. 상태도 1억으로 그렇죠. 언제 메뉴바가 10억까지 밑에 벌수 쫙 있는 날이 있습니다, 올 때까지 저는 있으면 열심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바로 마우스로 할 것 올라와 같으면 있는 예를 들어서 이유가 여기 뭐 있죠. 터치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만약 판서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판서를 하시면 되죠. 공상 위에서 직관적으로 다 판서 가능하고 우리는 일시정지 하시고 싶으시면 또 일시정지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모든 동영상 위에도 판서가 가능하시고요. 직관적으로 뭐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자료 같은 게 동영상이 있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러와서 수업하시면 되고, 예. 그러니까 또 강의 녹화할 때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 속의 영상도 강의 녹화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다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유튜브에 음성도 들어가고, 예, 그 코덱이 다 맞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자료나 따로 교수님이 갖고 있는 동영상 자료 있잖아요. 유튜브 말고 그것도 재생하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예. 동영상 있지. 4K 거. 어디? 가서 봐. 자, 교수님 저기 교탁 위에 상판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USB 포트에 USB 여기에 꽂게 돼 있으니까 여기 USB 꼽으셔서 자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여기 뭐 UH 맞습니다. 거기 앞에 꼽아도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마우스로 돼 있잖아요. 일시정지 시켜놓고 이 부분이 뭐 이렇게 뭐다 설명하시고 다음에 또 계산하고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도구 상자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야 하고 체크하면 화이트보드로 들어오죠. 동영상 것도. 그러니까 동영상 거나 뭐도 바로바로 불러와서 필요하신 거는 잘라서 오세요. 하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마우스로 중요한 것들은 일시정지해서 여기서 스탑 해놓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판서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런 뭐 기능들을 편리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주 직관적이고 편리한 게 뭐냐면, 파일 열고 펜 누르면 써요. 다시 이제 마우스 누르면 그 마우스 기능이 돼요. 그냥 우리 마우스로 하던 거 똑같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딴 거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자, 이 동영상 보셨고요. 자, 이제 그 뭐라 할 거냐면, 이제 양방향 솔루션을 좀 하겠습니다. 양방향 솔루션은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할 때요. 그리고 요거 지금 전자칠판 보시면 여기 저희가 설명서를 2개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게 20장짜리 디테일한 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아주 메뉴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요거 있으니까 여기서 담아가셔도 되고 아마 메일로 학교에 아마 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내가 너무 시간도 바쁘고 한데 20장을 어떻게 읽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장짜리로 다 압축을 해놨죠. 그래서 보시면 한 장짜리인데 이것도 한 장짜리 있습니다. 자, 요 한 장짜리 요것만 딱 보셔도 기본적인 수업은 다 하세요. 뭐냐면 자, 이게 전원 켜는 것부터요.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하는 파일이죠. 다음에 펜, 지우개, 다음에 화이트보드, 윈도우 모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제일 많이 쓰시니까 빨간 걸로 해놨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쓰시는 거. 요거 한 장만 보셔도 기존에 수업하시는 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이제 양방향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양방향 솔루션은 두 가지 패턴으로 지금 양방향 솔루션이 됩니다. 뭐냐면 1대 38.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생들 교수님 화면이 하나가 38명의 학생들한테 다 공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양방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8명의 학생 화면이 또 이리로도 들어올 수 있고, 예, 그 중에 하나를 또 잡아서 여기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끼리 비교하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올 수 있는 건데, 자, 실행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파란색에 유클래스 티처라고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조금 많이 좀 봐주세요. 집중 좀 해주시고. 예. 유클래스 티처라는 왼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일단 교수님이 더블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저희가 부팅을 다 시켜놓은 거고 로그인을 시켜놓은 거고 이거를 유클래스 티처라는 걸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제 요 화면이 됩니다. 요 화면이 돼요. 이 화면이 양방향 솔루션의 메인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 아이디라고 KMG163번하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페이드를 다 꺼내거나 지금 거기서 다 이 아이디를 치고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무조건. 학생들은 어떻게 들어오냐? 유클래스 스튜던트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앱을 다 깔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치고 들어오면 이 아이디를 치고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 위에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는 뭐냐면 큰 모니터에 PC 하나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6개, 1조부터 6조까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얘들은 이제 1조, 1조, 3조 가는 거고, 나머지 9, 10, 11, 12부터는 로그인해서 들어올 때 자기 이름을 적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자기 이름 적어서 들어오면 이게 번호로 뜨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뜹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이게 개인용 단말기가 됐든 학교에 있는 갤럭시 탭이 됐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시는 거고, 자, 지금은 모니터링 화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모니터링 화면이요. 몇 번 학생이 들어오고 안 들어왔는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거고, 자, 여기서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뭐냐면, 자, 메뉴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8개 메뉴바가 있고, 자, 모니터링, 진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주면 세 번째 거 제일 많이, 화면 공유. 아까 제가 한 거죠. 설명드릴 때. 화면 공유가 누르면, 지금 보시면 다 똑같은 화면이 다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화면이 다 나가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화면 공유 버튼을 제일 많이 쓰십니다. 예. 그래서 수업하실 때는 딱 딴 거 하지 마시고, 전자칠판 다 키시고, 유클래스 티처라는 걸 더블 클릭을 해서, 학생들이 로그인해서 다 들어오게끔만 해 놓으시고,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니터링 확인하시고, 그다음부터는 화면 공유만 눌러놓고 계속 수업하시면 돼요. 강의하시면 돼요.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강의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강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교수님한테 조금 집중을 시키고 싶다 할 때는 저희는 항상 반복 기능입니다. 반복이에요. 설정이. 화면 공유를 옆에 바로 누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가 지금 실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를 한 번 더 눌러서 해제를 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터치 제어를 하는 거예요. 자, 터치 제어. 하면 얘가 이제 터치 제어가 될 거고요. 지금 다 보면 그 자물쇠가 잠겼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일단 교수님한테 좀 집중을 하라는 거죠. 딴 거 하지 말고 나 좀 보고 이렇게 수업을 좀 강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우스도 뭐도 터치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듣고 자 이제 다시 풀어줘서 이제 검색 활동을 하라는 거죠. 또 팀별로 과제를 주고 팀베이스 기반의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제 학생들끼리 하면 되고 여기서 또 화면 공유 누르면 또 똑같이 나가죠. 이렇게. 나가고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풀고 제가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모아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모아보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조금 쓰시는 건데 여기 이제 이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부를 건데 11번하고 12번 학생이 좀 나름 잘 됐으니까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모아보기를 누르면 11번 12번 학생 화면만 이렇게 뜹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료를 가지고 여기 화면을 비춰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택을 초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시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비교 화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밑에 보시면 이게 전자칠판 메뉴 버튼을 가려지는데 X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니터링, 모아보기, 화면 공유 이게 제일 많이 쓰시는 거고 다음 터치 제어 이거는 잠시 이제 제어를 시키는 거고요. 자 또 이제 많이 쓰시는 게 뭐냐면 파일 전송 기능도 많이 쓰세요. 쪽지 시험 같은 거. 자 보면 파일 전송을 딱 누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어떤 파일을 보낼 거냐 교수님이 보시고 간단한 거 그냥 하나 보내겠습니다. 요거 해서 이게 여러 장짜리인가요? 한 장짜리면 좋은데
요거 그냥 하겠습니다. 예. 해서 예. 전송 시작하면 쫙 갑니다 지금. 예. 해서 다 다운이 되면 거기 이제 그 왔다고 체크가 될 거예요. 예. 예. 수신했다고 아마 체크가 될 거고 예. 받은 학생들은 예. 거기서 혹시나 뭐 체크를 한번 해서 저한테 지금 가고 있네요. 예. 해서 체크를 해서 다시 저한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쪽지 시험이면 판서가 되는 거 체크가 되는 타블렛이니까 체크해서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제 수신함에 가면 이게 학생들 번호로 되든 이름으로 되든 다 들어옵니다. 1위로. 그래서 교수님께서 쪽지 시험을 보내고 학생들이 거기서 체크를 해서 답을 체크해서 보내주면 여기 학생들 이름하고 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학생들이 파일을 전송받은 파일을 작성을 해서 다시 저한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보내줄 때는 어떻게 보내냐면 그 파일을 그대로 긁어서 옆에 보시면 그 창이 있죠. 조그만 판서도구 창. 거기 녹색 부분에 딱 긁어서 보내면 바로 1위로 들어옵니다. 예. 지금 이제 하나 들어왔네요. 예. 이렇게 자료해서 예. 이렇게 보면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번호 체크해서 들어오면 이제 누군지 알죠. 예. 파일명도 바꾸고 해서 오면 이게 누가 보낸 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그 양방향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클래스 티처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은 딱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예,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요 화면이 딱 나옵니다. 나오면 학생들한테 여기 KMG 163이라는 아이디를 알려주고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되고 들어올 때 되도록이면 밑에 학생 이름을 적어서 들어오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을 적어서 오면 좋고 여기 보시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는 픽스가 돼 있는 겁니다. 요건 항상 그 대형 모니터 55인치 모니터에 PC가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조, 2조, 3조를 해놓은 거고 나머지 학생들만 들어올 때 이제 이름을 써서 들어오면 되고 예, 지금 뭐 이렇게 판사하는 학생도 있고 뭐 많네요, 그렇죠? 막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검색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화면 공유 기능을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수업할 때는 무조건 화면 공유만 눌러놓으시고 교수님 그냥 수업하시면 됩니다. 파일 열고 뭐 하시듯이 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해제하시고 싶으시면은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다음에 터치 제어라는 거는 한 번 눌러놓으면 잠금 장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면 되고 풀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또 푸시면 됩니다. 다음에 모아보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 화면, 예를 들어서 뭐 13번 학생과 15번 학생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학생들 발표할 때 이 화면을 띄워놓고 몇 번 학생 발표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 파일 전송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필요하신 파일을 찾아서 클릭만 해서 바로 선택해서만 넘겨주고 전송 시작하면 바로 다 넘어갑니다. 예, 그것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작성된 걸 나한테 보내세요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학생들이 다 작성하고 나면 그 파일을 저기 보시면 판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 앱에 거기에 들어가서 쭉 갖다가 넣게 되면 교수님 수신함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다 이렇게 한 4개 정도는 들어왔네요. 벌써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쪽지 좀 평가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메뉴바는 보시면 8개가 있는데요. 좀 눈에 좀 걸리시면 수업하시는데 메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예, 작아지고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또 커지고 다음에 회전이라는 거 누르면 메뉴바가 세로로도 가고 한 번 더 누르면 또 가로로도 갑니다. 그리고 여기 원 테두리 잡으시고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동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원 테두리를 잡으시고 돌리시면 되고 메뉴를 누르면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양방향 솔루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것도 참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 종료할 때는 요 모니터링 누르시고 모니터링 누르시고 여기서 X 버튼 누르면 종료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뭐냐면 강의 녹화, 추적 강의 녹화에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추적 강의 녹화는 잠시만요. 자, 지금 이제 뒤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추적 강의 녹화를 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딱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탁 옆에 보시면 모니터를 저희가 하나 달아놨어요. 이거 왜 달아놨냐면 내가 영상이 어떻게 녹화가 되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 영상이 보이기 때문에 보면서 하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것도 체크하시면 되고. 강의 녹화할 때는 딱 두 가지 준비. 자, 무선 마이크 켜서 하나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수업 자료를 조금 밑에 내려놓으시면 좋으세요. 이제 그게 뭐냐면 자, 이것도 탁 내려놓고 필요하신 파워포인트를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으시죠. 우리가 강의 녹화할 때 예를 들어서 막 파일 열고 닫고 하는 게 보이면 안 좋아요. 치면 바로 올라가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시간도 짧아지고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그림상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녹화하실 때 보통 우리가 풀로 이렇게 쭉 이렇게 50분을 풀로 하셔도 되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보통 우리 LMS 연동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모바일 폰이나 뭐 노트북으로 다운을 받을 때 또 인터넷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50분 통으로 하면 용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용으로 짤방이라 그러죠. 그래서 15분짜리 파일 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다운로드를 하시면 올릴 때도 좀 편하고 다운로드 받을 때도 상당히 가볍고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통으로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15분짜리를 3개를 만들어서 하셔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파일을 미리 열어놓는 거. 그거만 딱 생각하시고 강의 녹화 딱 슈팅 들어가면 됩니다. 자, 보시면 강의 녹화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녹화 시작 보이시죠? 자, 여기 강의 녹화하실 때도 교수님 그냥 USB 메모리만 하나 갖고 오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에 쓸 USB 메모리 하나만 갖고 오시면 거기에 나중에 또 강의 녹화된 거 담아 가시면 돼요. 그래서 딴 거 아무것도 갖고 오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 같은 게 있으시면 여기 교탁 상단에 꼽으셔도 되고 여기 전면에 꽂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꼽으시고 나중에 여기 있는 자료를 바로바로 열어서 파워포인트에서 강의 녹화하시고 나중에 또 강의 녹화한 것도 여기 담아 가셔도 돼요.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강의 녹화하는 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녹화 시작 폴더 보이시죠? 녹화 시작. 이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이제 녹화 시작 폴더가 나옵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먼저 미리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교수님이 지금은 2020년 10월 20일 시간대별로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교수님 전화 한번 적으시고 무슨 강의 이름을 바꿔서 파일을 바꿔서 딱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것만 누르면 끝입니다. 바로 딴 거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좀 쉽죠?